매스 스토리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약수라는 개념, 네. 배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 나눗셈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봤어요. 네. 곱하기에 상반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4한테 어떤 수를 곱해서 12와 같아졌다면 이때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무엇일까를 12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음,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음, 근데 12를 4로 나눈다는 개념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2개의 음. 조약도를 4개씩 묶어내면 몇 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는가? 세 개의 그룹이다. 예,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12개의 조약도를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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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묶으면 몇 개의 묶음이 만들어지는가? 네 개.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의미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근데 이러한 나눗셈이 되는 자연수도 있고 음. 나눈 결과가 자연수로 표현되지 않는 것도 않는 있다고. 관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네모라는 자연수가 세모라는 자연수 곱하기 동그라미라는 자연수라고 표현되어질 때 이 네모라는 자연수를 별이라든지 동그라미의 배수라고 배수. 부르자라고 네. 이야기했고 별이라든지 동그라미 이런 아이들을 네모라는 자연수의 약수. 약수라고 부르면 좋겠어라고 네.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12와 같은 자연수는 1 곱하기 12로도 표현되어지고 2 곱하기 6으로도 표현되어지고 3 곱하기 4로도 표현되어져서 약수가 정확하게 6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3이라든지 5, 7 혹은 2와 같은 이런 아이들은 11과 같은 아이들은 음.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유일하게 한 가지만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과 자신만을 음. 약수로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이라는 자연수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유일하게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11의 약수는 1과 11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다라는 특징으로 요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수들을 뭐라고 부르자? 저번 시간엔 소수. 그렇죠. 음. 프라임 넘버. 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0.1, 0.2 이런 아이들은요. 작을 숫자를 써서 소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음. 이 숫자는 좀 다른. 예, 다른 한자예요. 그렇군요. 바탕 숫자를 써서 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 요 바탕 숫자는 우리가 원소 음. 할 때 바로 그 아. 아이예요. 원소들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기본이다. 그렇죠. 가장 바탕을 이루는 그러한 값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0.1 뭐 0.2는 정말 작은 숫자다. 그렇죠. 작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작은 숫자를 써서 표현해 주는 거고 그렇군요. 한자로는 다르고 우리말로 발음하면 똑같으니까 많이들 헷갈리는데 네. 저 둘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음. 그럼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모든 자연수들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1은 좀 이상해요. 음. 1은 약수가 자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뭔가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면 1은 모든 자연수의 생성원이라고도 불러요. 되게 간단한 건데 1에다 시작인 거네. 1을 더하면 이. 2가 되고 2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고 이와 같이 사실 모든 자연수는 계속 앞수에 플러스 2를 더해줘서 계속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자연수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같은 특별하네요. 예, 그래서 자연수의 생성원 해서 좀 다르게 일을 좋아야 되겠어요. 특별 취급을 해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일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면서 일이 아닌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일과 자신 요 일이란 자연수도 일과 자신만 약수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과 자신만을 약수로 하면서 일이 아닌 그러한 자연수들을 어. 뭐라고 부르자? 소수. 네, 소수라고 부르자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일이 빠지는군요. 그렇죠. 아.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자연수들은 전부 다 이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합성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성수. 소수들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자연수다. 음. 그래서
합성수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아까 일이 이 위에 소수를 말할 때 일과 자신의 숫자를 자신만을 만의 약수로 가진다. 가진 예, 일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그다음에 그 일이 일이 아닌 아닌 결과물이 일이 아닌 그렇죠. 그 나머지 자연수들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일과 거예요.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자연수들은 1부터 들어가요. 1, 그렇죠. 보통 2, 그렇게 들어가죠. 3, 예. 5 이런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뭐만 빼고 일만 빼고. 일만 빼고 나머지들을 소수라고 네, 부르자라고 알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 물어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수를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 네, 첫 번째 그룹은 원소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1만 네. 가지는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약수가 꼭 두 개인 수들만 모아놓은 네. 그런 그룹 소수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 소수들의 곱으로 다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합성수라고 부릅시다라고 네. 약속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죄송한데 예. 이거를 그냥 숫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33이라는 숫자는 네, 일단 1은 아니죠. 네, 1은 아니다. 그래서 소수일까 봤더니 33은 3 곱하기 11로 표현되어지죠. 네, 1 곱하기 33으로도 표현되어지죠. 그러니까 약수가 이미 몇 개가 찾아졌어요? 4개. 예. 그럼 약수가 꼭 두 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3은 소수도 아니네요. 예, 소수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약수 3과 두 개로만 표현되는 일이 아닌 다른 숫자들 자연수들만- 자연수들만 소수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3과 11이라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3은 예, 합성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수와 배수, 소수, 합성수, 일 이렇게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질문. 이런 소수는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소수 찾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왜 매력적일까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수는 무수히 많다. 많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예. 들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의미가 없나? 현재까지 오면 사실 취미 활동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니까 찾는 아, 거고. 그것도 있고요. 새로운 소수가 발견이 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수는 무수히 많다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소수가 있다 해도 새로운 소수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아, 새로운 소수가 발견이 되면 발견자의 이름을 보통 붙여줘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의 명예가 있구나.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은 사람 손으로는 새로운 소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예. 언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렇죠. 그걸로 돌리나요? 보통? 예. 보통 컴퓨터를 이용해서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숫자 손으로 다 찾아낸 건가요? 예, 그 이전까지는 손으로 다 찾아냈던 거고 대단한 거네요.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소수를 발견할 수 있는 발견의 방법이 존재한다면 이 방법에 따라 소수를 계속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죠. 아직 그것 예,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직 찾지 못한 예, 거죠. 인류는 아직까지 그런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 계산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예, 얘가 소수 얘를 나누는 수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20년 전에 이미 제일 큰 소수가 100만짜리 자연수라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 더 많이. 그렇죠. 지금은 100만짜리보다 더 크겠죠. 100만짜리가 어떤 건지 좀 상상이 돼요? 몰라요. 숫자가 100만 개가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단위조차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큰 수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내려면 사실 슈퍼컴퓨터를 쓰거나 요새는 슈퍼컴퓨터의 비용이 사실 대학에서 쓰는 거지 일반인들이 슈퍼컴퓨터를 갖기는 힘들죠. 뭐 몇십억대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퍼스널 PC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요. 네트워크로.
그래서 얘네들을 수천 대를 네트워킹으로 연결을 하면 슈퍼컴퓨터에 거의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수천 대를 네트워킹을 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수를 찾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소수는 매력이라 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수가 또 쓰임새가 있는 게 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소수를 발견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음, 그럼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179라는 세 자리 자연수는 소수일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일단 1 곱하기 179는 됐고요. 네, 되죠. 2로는 나누어지는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일단 홀수니까 2로 나누어지진 않겠죠. 않을 거예요. 네, 3으로 나누어질까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3, 5, 15, 29, 3, 9, 27이니까 안 안 나눠져요. 나누죠. 4로 나눠지나 또 보는 거죠. 5로 나눠지나 또 보는 거고. 5로도 안 될 것 같아요. 5로의 배수는 끝자리에 0 아니면 5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7로 나눠지나 7이 14, 39. 39가 7로 안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7로도 안 나눠져요. 그 다음에 11로 나눠질까요? 11 곱하기 1은 11에 69인데 69가 11로 또 안 나눠지죠. 네. 그러니까 11로도 안 돼요. 13으로 나눠볼까요? 또 힘드네요. 안 되죠. 9 정말 힘드네요. 예. 네. 17로 또 나눠볼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게 네. 이미 13으로 이미 나눠봤잖아요. 네. 13보다 더 큰 수를 곱해가지고 179를 만들 수는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13 곱하기 13에도 이미 169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갈 수가 13보다 더 커질 수는 없네요. 없는 거니까 굳이 가능성이 없다. 더 큰 수로 나눠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 여기에 들어가는 똑같은 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두 똑같은 수를 곱한 결과가 179와 같아지는 그러한 결과치보다 작은 소수들로만 나눠보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세 자리 자연수만 해도 확인하기 위해서 어때요? 굉장히 계산이 많네요. 복잡했죠. 그러니 아까 그 100만 자리 수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그 과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네요. 없어요. 여기에 이미 50만 자연수가 나열되는 크기의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쓰려고만 해도 장난이 아니겠다. 예, 쓰는 것도 아마 몇 년 아니지만 아무튼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책으로 내도 몇백 권, 몇천 권짜리 책이 나올 거예요. 하나의 자연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만. 예. 몇백 권은 아니겠다. 100만짜리 해봤자 뭐 100만 개의 자연수니까 한 페이지에 자연수를 쭉 나열해서 예를 들면 한 200개씩 쓸 수 있다 하면 100만 나누기 200해서 페이지 수가 나올 거고 그 정도의 책 한 권에 아마 저 자연수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비효율적인 짓을 누가 하겠어요? 그쵸. 하나의 자연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쓰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이상 되는 수는 전부 다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네. 어떤 수학자들은 이 소수를 발견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 초에 영국의 노수학자 한 분이 뭔가 어떤 수학적인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한번 뉴스상에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얘랑 연관되었던 이슈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뭐라 그럴까 젊었을 땐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셨는데 늙으시면서 이렇게 좀 하드웨어가 좀 논스러운지 논문이 좀 제대로 된 논문이 한동안 발표가 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논문이라고 발표를 하시긴 했지만 그게 옳을지는 되게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여전히 지구상 어느 곳인가에서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아니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소수를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오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게 또 궁금해지지 않나요? 도대체 이 소수를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재밌어지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